여보,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줄게. 75세 김정숙 할머니는 오늘도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요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카메라 너머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은 아내가 누군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 누구세요? 알츠하이머. 5년 전 시작된 남편의 병은 모든 기억을 지워갔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도 이름도 모두 잊어버렸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익숙한 일상, 반복적인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며 카메라에 대고 말을 거는 것을요. 여보, 기억나? 우리 신혼 때 내가 처음 만들어준 김치찌개. 여보, 이건 내가 회사 다닐 때 매일 싸달라던 도시락 반찬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어딘가 따뜻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가 1년 만에 구독자 52만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의 요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가득했어요. 당신의 사랑이 요리에 담겨 있어요. 저도 엄마에게 더 잘해야겠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군요. 하지만 정작 딸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매일 카메라 앞에서 요리를 하는지, 왜 유튜브에 집착하는지. 엄마 아빠는 기억도 못하는데 왜 그래요? 그냥 요양원 보내요. 딸의 차가운 말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수가 오늘 뭐 해줄 거야?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유튜버 성공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 한 여자가 세계를 향해 외친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아침 드셔야죠. 김정숙 할머니는 오늘도 남편 박철수 씨를 깨웁니다. 75세와 78세, 결혼한 지 올해로 꼭 50년이 되는 부부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매일 아침이 이렇습니다. 5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모든 것을 잊어갔어요. 처음엔 최근 일들만 잊었습니다. 아까 밥 먹었어?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던 남편. 할머니는 웃으며 응, 먹었어요 하고 대답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기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뭐였지?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 우리 언제 결혼했지? 할머니의 가슴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남편이 할머니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낯선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50년이 다 사라지는구나. 우리가 함께 웃고 싸우고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딸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요양원 알아봐요. 엄마도 늙으셨잖아요. 혼자 돌보기 힘들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돌볼 수 있어. 엄마, 정신 차려요. 아빠는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한다고요. 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도 난 내 아빠 기억해.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남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곁에 앉아 주름진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 기억해줘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저를 기억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알츠하이머는 돌이킬 수 없는 병입니다. 하지만요? 일상적인 루틴, 반복적인 자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즐겼던 활동이나 좋아하던 음식 같은 것들이요. 뇌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감정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그 말을 꼭 기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였지? 신혼 때 처음 끓여줬던 김치찌개. 남편은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말했었죠. 당신 요리 진짜 맛있어. 평생 먹고 싶어. 회사 다닐 때 매일 싸달라던 도시락. 반찬통을 열 때마다 행복해하던 남편의 얼굴. 명절 때마다 이게 제일 맛있어. 라고 칭찬하던 동그랑땡.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해줄 거야. 내가 좋아했던 모든 음식들을. 그럼 혹시 기억할지도 몰라.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아침 9시에 부엌에 섰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우리 신혼 때 처음 끓여줬던 거 기억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혹시 몸이 기억하는 걸까?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딸 민지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왜 매일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요? 아빠 혼자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아니야, 내 아빠 다 먹어. 옛날에 좋아했던 음식들은 잘 먹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기억 못하는데. 민지는 한숨을 쉬며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식탁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내가 몇 년 전에 준 핸드폰이잖아. 엄마도 이제 스마트폰 쓰세요?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응, 요즘 유튜브라는 거 배웠어. 음식 만드는 영상들 보면 재미있더라고.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한 거에 시간 쓰지 마세요.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예요. 딸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사서가 알려줬었죠. 할머니, 요즘은 누구나 유튜브에 영상 올릴 수 있어요. 요리하시는 거 찍어서 올려보세요. 재미있을걸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할머니는 용기를 냈어요. 남편한테 요리해 주는 거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 혹시 나중에 기억할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으로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5살 할머니고요.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볼게요. 첫 영상은 형편없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고 목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듯이 카메라를 향해 말을 걸었어요. 여보, 오늘은 김치전 부를 거예요. 비 오는 날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거. 여보, 이건 추석 때마다 만들던 동그랑땡이에요. 기억나요? 남편은 카메라 뒤 소파에 앉아
요리하는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에는 30개의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조회수는 고작 10, 20. 대부분 할머니 본인이 다시 본 거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았습니다.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남편을 위한 거야. 우리의 기억을 남기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외국인이 댓글을 남긴 겁니다. 요 러브포, 요 허즈번드, 이즈 뷰터펄, 생크 유포 쉐링. 할머니는 영어를 잘 몰랐지만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남편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구독자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7명. 작은 숫자였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7명이나 내 이야기를 보고 있구나. 할머니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해볼게요. 50년 전 우리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미역국이에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앞으로 평생 당신 손으로 만든 음식 먹고 싶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제 얼굴도 기억 못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유튜브에 무슨 일이 났어요? 아침 8시 딸 민지의 다급한 전화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조회수가 50만이에요. 댓글이 3,000개가 넘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 앱을 열자 정말로 숫자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조회수 68만 7,422, 댓글 3,847개, 구독자 2만 2,834명. 이게 뭐지?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7명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댓글창을 열어봤습니다. I'm crying. This is the most beautiful love story I've ever seen. 울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My grandmother has ALGHEIMERS too. Thank you for showing me what real love looks like. 우리 할머니도 알츠하이머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랑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전 세계에서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번역기를 돌리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구나.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줌마, 배고파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떨림 없이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남편이 30년 전 제 생일에 처음 만들어줬던 계란말이를 해볼게요. 그날 하루 동안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틀 후 10만 명, 일주일 후 25만 명.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은 순식간에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알츠하이머 남편을 위해 요리하는 75세 한국 할머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리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한국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데 정작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9시 카메라 앞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구독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여보, 오늘은 떡볶이예요. 우리 데이트할 때 포장마차에서 먹던 거. 남편은 여전히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만큼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할머니를 응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딸 민지는 점점 더 불편해했어요. 엄마, 이거 이제 그만해요. 왜? 나는 그냥 내 아빠랑 있고 싶어서 하는 건데. 엄마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 다 알아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저 유튜브에 나오는 할머니 아니에요? 맞아. 남편 알츠하이머 있다는 그 할머니. 어휴, 저렇게 티를 내다니. 창피하지도 않나. 민지는 그 소리를 듣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요양원 보내요.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유튜브 하면서 돈도 벌었잖아요. 돈?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민지야, 엄마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요? 사람들 관심 받고 싶어서요? 그 나이에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아니야. 그냥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매일 남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자신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고 싶었던 간절함을.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빠는 엄마가 뭘 하든 모른다고요. 딸의 날카로운 말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구독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영상이 없네요. 걱정됩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2일, 3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남편에게 요리를 해줬지만 카메라는 켜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된 걸까? 딸 말이 맞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할머니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할머니께, 저는 미국 시애틀에 사는 50세 여성입니다. 제 어머니도 5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제가 돌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의 영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망친 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간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멀리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어제 엄마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던 애플파이를 구웠습니다.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파이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도 바꾸고 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세상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있구나.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국에서 온 편지를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깨달았어요. 제가 남편을 위해 시작한 이 작은 기록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이 저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설령 끝까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날들, 함께 울었던 날들, 50년의 모든 순간들을요. 그 영상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조회수는 200만을 돌파했고 구독자는 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파에 앉아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남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수가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할머니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희미한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할머니가 말을 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낸 겁니다. 두부 많이 넣은 거. 할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매일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두부 많이 넣은 거.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희미하지만 확실히 들렸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억하는 거야? 내가 된장찌개에 두부를 많이 넣는다는 걸. 그날 밤 할머니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흘 후 할머니가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있을 때였어요. 참깨 넣어.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참깨? 넣으면 맛있어. 남편이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초점이 맞는 눈빛이었어요. 여보. 할머니가 다가가려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여기, 어디죠? 아줌마는 누구세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깨어나고 있는 거야? 조금씩?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어김없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갈비찜이에요. 달게 해줘. 여보, 떡볶이 할 거예요. 어묵 많이. 짧은 단어들. 불완전한 문장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음식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얼굴은 잊었지만 50년간 먹어온 음식의 기억은 몸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구독자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편이 조금씩 반응하고 있어요. 음식을 기억하고 있어요. 영상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사랑의 힘이네요. 계속하세요, 할머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어르신, 알츠하이머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남편의 최근 뇌 스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상하게도 뇌 활동이 조금 활발해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요. 그럼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완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하시는 일, 매일 같은 시간에 익숙한 음식을 만들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혹시 나를 기억할지도 몰라.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욱 정성껏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방송국 PD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BS 다큐멘터리 팀 김민준 PD라고 합니다. 젊은 PD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난감했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하고 있고 싶을 뿐이에요.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 그대로를 담고 싶은 겁니다. 할머니가 고민하는 사이 딸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가족을 방송에 내놓을 순 없어요.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PD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따님, 제 말 좀 들어주시겠어요? 한국에만 70만 명이 넘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남의 위로를 위해 우리 가족을 내놔야 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고 싶어. 내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민지야, 너는 아버지를 기억하잖니. 근데 아버지는 자기 자신도 기억 못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세상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박철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을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촬영팀은 일주일 동안 할머니의 일상을 따라다녔어요. 매일 아침 9시 요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남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 촬영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에 항상 먹던 거예요. 기억나요? 카메라가 남편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수가. 할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수가. 배고파. 50년 동안 불렀던 아내의 이름. 5년 만에 처음 나온 그 이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알아요? 나 정숙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았습니다. 5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으니까요. 그 순간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촬영 내내 눈물을 훔치던 PD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딸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오해했던 것, 엄마의 마음을 몰라줬던 것이 후회되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민지는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도 내 입장을 이해해. 내가 걱정했던 것도 알아.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치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영상은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남편이 더 많은 것을 기억할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한국은 울었습니다. 시청률 12.3%, 같은 시간대 1위를 기록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할머니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75세 할머니 유튜버, 알츠하이머 남편 요리, 김정숙 할머니, 5년 만에 이름 부른 남편. 방송 직후 할머니의 유튜브 구독자는 하루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9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수가. 할머니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네, 여보. 정수가. 그거 두부 많이 넣은 거지?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름도 부르고 음식도 기억하고 심지어 할머니의 요리 스타일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네, 맞아요. 여보가 좋아하는 대로 두부 많이 넣었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얼굴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좋아. 편안해. 괜찮아요, 여보.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그날부터 남편은 조금씩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이거 맛있네. 오늘 날씨 좋다. 여기 우리 집이야? 짧고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하나하나가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2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걸어왔어요. 정수가. 네, 여보. 남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뭐가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당신이 매일 나 때문에 고생하잖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느낌은 알아.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할머니는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여보, 이게 짐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50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50년이나 같이 살았어? 네, 정확히 50년 3개월이에요. 남편은 할머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상하게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집에 온 것 같아.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특별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남편과 함께 영상을 찍어봤어요. 카메라 앞에 남편도 함께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구독자들을 직접 마주한 거예요. 남편이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아내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최근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많은 걸 기억하진 못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함께 천천히 다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영상은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축하와 감동의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너무 울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기적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이 다시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줌마, 여기 어디예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오늘은 여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남편이 정수가라고 불러주곤 했어요.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일직선으로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죠. 하지만 어르신의 경우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할머니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날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50년 3개월째 되는 날, 할머니는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신혼 때 처음 만들어줬던 잡채,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갈비찜, 그리고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미역국.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 50년 전 오늘 결혼했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결혼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젊은 신랑 신부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남편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우리야? 네, 여보가 28살, 제가 25살 때예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이날 기억나는 것 같아. 정말요? 왼쪽 구두가 새 거라 발이 아팠어. 그래서 식 끝나고 벗어던졌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맞아요. 여보가 결혼식 끝나자마자 구두 벗어던지고 양말 차림으로 피로연장 돌아다녔잖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혼내셨는데. 남편이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랬었구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네, 여보는 원래 장난꾸러기였어요. 항상 저를 웃겼죠. 남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네,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결혼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남편은 때때로 아,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기억하진 못했지만 조각조각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혼여행 어디 갔었지? 제주도요. 여보가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해파리한테 쏘였잖아요. 아, 남편이 손등을 보였습니다. 여기, 그때 자국 남았던 것 같은데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흔적. 맞아요, 여보. 기억나요? 조금씩 떠올라. 그날 밤의 영상을 할머니는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둘만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구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남편과 50년 결혼 기념일을 보냈어요. 남편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어요. 모든 걸 기억하진 못하지만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잊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니까요. 뇌가 잊어도 마음은 기억하니까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중 하나가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머니,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3년 전 요양원에 보낸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어요. 아버지는 저를 몰라보지만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니까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 어딘가의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남편이 완전히 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진짜 기적은 남편이 할머니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할머니의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김정숙님께 저희는 귀하를 제네바에서 열리는 알츠하이머의 날 국제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이야기는 전 세계 70만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황당했습니다. 제네바가 어디예요? 딸 민지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스위스예요. 유엔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세계적인 행사에 엄마를 초청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뭘 해요? 엄마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요.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남편을 두고 해외에 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가. 여보, 당신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민지가 돌봐줄 거잖아. 남편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만 좋은 사람이면 뭐해? 세상한테도 좋은 사람이어야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긴 문장으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준 게 5년 만이었거든요. 여보, 나 없어도 괜찮을까요? 응, 빨리 다녀와. 그리고 떡볶이 사와. 할머니는 웃으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75세에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 딸 민지가 동행했어요. 엄마, 떨려요? 응, 엄청 떨려. 나 영어도 못하는데. 통역사가 있어요. 엄마는 그냥 마음 편히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네바 컨퍼런스 홀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 연구자, 환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약 2,000명이 넘는 사람들. 할머니는 무대에 오르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생각했어요. 여보가 용기를 줬잖아. 떨지 말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75세 할머니 김정숙입니다. 통역사가 영어로 통역했고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남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내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던 날, 남편이 자신을 잊어갔던 절망의 시간들, 그리고 매일 아침 요리를 하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던 이야기.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익숙한 일상, 반복적인 루틴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9시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건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였어요. 설령 남편이 저를 완전히 잊더라도 우리가 함께했던 50년이 사라지지 않도록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을 기억하고 제 이름을 부르고 청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치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걸 잊어버려요. 어떤 날은 저를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도
내가 기억하면 돼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2,000명의 청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 10분 넘게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다는 것을. 컨퍼런스가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아내도 알츠하이머예요. 당신 덕분에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다시 집으로 모셔왔어요. 당신이 용기를 줬어요.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영상을 보고 매일 울어요. 감사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할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 엄마가 3년 전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잊어갔을 때 도망쳤어요. 병원에도 잘 안 갔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할머니 영상을 보고 후회했어요. 엄마가 저를 잊어도 제가 기억했어야 했는데, 제가 엄마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그 여성을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엄마는 알아요. 당신이 사랑했다는 거. 그날 밤 할머니는 호텔방에서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잘 있어요. 화면 속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저 정숙이에요, 여보. 곧 갈게요. 떡볶이 사갈게요. 떡볶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떡볶이. 좋아.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독자는 200만을 넘어섰고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9시 남편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정수가. 네. 고마워. 짧은 두 단어.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말이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구독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제 유튜브는 1년이 되었어요.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완전히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알아보고 어떤 날은 못 알아봐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기적은 남편이 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에요. 카메라 너머 200만 구독자들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제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줬다면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75년을 살면서 저는 항상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처음으로 나로 살게 된 게 이 1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75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뒤에서 남편이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수가 배고파?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잊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기억하면 되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끝나고 할머니는 카메라를 끄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남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네. 당신. 예쁘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
할머니는 남편을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200만 명의 구독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 후, 김정숙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은 50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9시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합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수가라는 이름만큼은 절대 잊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할머니의 영상을 본 수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요양원 입소율이 15% 감소했고 가족 돌봄률이 30% 증가했습니다. 한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 섭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우리 신혼 때 처음 끓여줬던 거. 남편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정수가 맛있겠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정기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